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공개가 된 녹취록은 지금까지 공개가 됐던 녹취록과는 결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녹취록은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이번의 녹취록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녹취록입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뭐였습니까?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논란, 그게 가장 큰 위기였었죠. 토론에 나와가지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이제 허위사실이라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논란이 됐었죠. 글자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권순일의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가 된 녹취록을 통해서 또다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녹취록. 그 녹취록의 정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그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형수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해당 주장은 김혜경 씨의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더 신빙성이 생겼는데요. 와,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다음같이 주장합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없다. 재차 김영한 후보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고발당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진실을 숨길 수 있다라고 믿었겠죠.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이재명 후보의 호화 변호인단인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했고 심지어 참여한 로펌만 하더라도 10대 개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이 저 정도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민다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대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 출신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저희 같은 소시민들이 아니니까 능력이 되시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 정도 변호인단을 꾸밀 수가 있겠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놀랍게도 저 정도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3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저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재차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을 했고 그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감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 중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잘 대응을 했다라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저게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될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국감에 나와서 위증을 한다라는 거,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한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친문단체들입니다. 친문단체인 깨시언에서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2억 5천만 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증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 그래서 추가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친문단체들이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재명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진보 좌파가 인정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했던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을 후보로 인정할 수 있냐? 친문단체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 지금 몇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L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에게 현금 3억을 줬고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을 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체 수임 비용을 따져봤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이 100억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 변호사 비용으로 100억 정도가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한 명의 변호사한테 현금으로 3억을 줬고 나중에 팔 수 있는 주식 20억 원치를 줬다라는 것인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그 L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 변호사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 이태영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영상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 문제,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를 사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녹취록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도대체 녹취록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야,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저기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적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예. 방금 녹취록에서 A 변호사가 바로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야,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저기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적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예. 분명히 이태영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25억,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지사 빼주는 조건으로 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태영 변호사가 네네 이렇게 답변하죠. 충격적인 것은 녹취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녹취록이 더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방금 들으셨던 녹취록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B씨가 A씨한테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A씨가 어떤 내용을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B씨가 다급하게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분명히 A씨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지사 하는 거 그거 20억 가까이 돈이 들지 않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는 B씨가 다급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자기가 다 퍼뜨린 것처럼 되니까.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던 녹취록이 제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이 친문단체를 통해서 지금 고발까지 이어졌는데요. 질문이 생기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 가지고 20억 가까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주식 도대체 어느 회사의 주식이었을까요? 그 주인공으로 지목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쌍방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에 대해서도 국감장에서 이재명이 다음과 같이 강조했었죠.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 그게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이 되어 있다. 쌍방울사가 저랑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주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쌍방울사가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쌍방울사가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라고 하는 주장이 허위사실에 불과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지금 쌍방울사에 채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죠.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게 허위사실로 대법원까지 갔었을 때 그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진실까지도 숨길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번에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녹취록이 등장을 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